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핵보다 훨씬 무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죠. 세계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이 기술 하나로 전 세계 군사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핵무기보다 더 두려운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토 정보 분석가 마이클입니다. 2025년 어느 추운 겨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였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핵무기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EMP 기술 말입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첨단 기술을 완성했다니요. 저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보고서 속 데이터들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정보 분석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죠. 혹시 잘못 번역된 건 아닐까 싶어서 원본까지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EMP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였습니다.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전 배치가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었어요. 작은 장치 하나로 도시 전체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증거 자료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녔어요. 만약 이 기술이 악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평화를 위해 사용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다음 날 아침 펜타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최고 위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보고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예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도 송두리째 바뀌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정보를 브리핑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이 정보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95% 이상입니다. 복수의 독립적인 소스에서 확인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죠.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기술을 숨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때 CIA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20년 전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누군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저에게 맡겨졌죠. 마이클, 당신이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국방장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탄생했다니요. 공항에서 저를 맞은 사람은 최 대령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락관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예상과 달리 그는 매우 친근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이클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최 대령의 환한 웃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면 이렇게 친근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차 안에서 최 대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거든요. 마이클 씨도 놀라실 거예요. 그의 말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특별한 기술 개발이 있었나요? 최 대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일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말로는 설명이 어려워서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최 대령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우리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이 기술을 숨길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대령이 호텔로 마중 나왔습니다. 오늘 대전 국방연구소로 가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바깥 풍경을 봤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술이 나온다는 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대전 국방연구소에 도착하자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별다른 검색 없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최 대령이 미리 모든 걸 준비해뒀던 것 같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여러 연구실을 지나쳤는데 모든 게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정말 대단한 기술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실험실 중앙에 작은 장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크기는 노트북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치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수 박사입니다. 그가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의 핵심 개발자였죠. 정말 저 작은 장치로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나요?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김현수 박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실험실 한쪽에 각종 전자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심지어 군용 통신 장비까지 있었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장치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전자장비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하고 스마트폰들이 작동을 멈췄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군사기술을 분석해온 제가 이런 충격을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다급히 물어보자 김현수 박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도 가능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어요. 전자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니까요. 이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하셨나요? 제가 궁금해하자 김현수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실험이 끝나고 장비들을 다시 켜봤습니다. 다행히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영구적인 손상은 없나요? 제가 묻자 김현수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인 마비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하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김현수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연구소 지하에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받았어요. 엘리베이터가 계속 내려가더군요. 얼마나 깊은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지하 5층에 도착하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실제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빌딩들, 도로, 신호등,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든 게 현실과 똑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실제 도시 환경에서의 EMP 효과를 테스트합니다. 최 대령이 설명해줬어요. 저는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을 만들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했을 텐데요. 시뮬레이션 도시 곳곳에는 각종 전자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보안 카메라, 심지어 은행 ATM기까지 있었어요.
정말 실제 도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관제실에서 실험을 지켜봤습니다. 큰 모니터에는 시뮬레이션 도시 전체가 보였어요. 모든 전자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도시 같았죠. 준비됐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켜보세요.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EMP 장치가 가동됐습니다. 그 순간 시뮬레이션 도시가 완전히 어둠에 빠졌어요. 모든 불빛이 꺼지고 신호등도 멈췄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죽은 것 같았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 장치 하나로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니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현수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의 표정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모든 장비가 다시 정상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현대 사회가 얼마나 전자장비에 의존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약 실제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중얼거리자 최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교통 시스템, 통신, 금융, 모든 게 마비될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관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이나 폭탄 없이도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니요. 한국은 이 기술을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었나요? 제가 묻자 최 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조용히 해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까요? 미국의 군사적 우위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상으로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나라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탄생했다니요.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용인에서 특별한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펜타곤에서 직접 파견한 기술 검증팀이었습니다. 용인 실험장에 도착하니 미군 관계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존슨 대령이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는 미군 최고의 전자전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네요. 존슨 대령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이전에도 몇 번 함께 일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의심이 보였습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실험장 한쪽에는 미군의 첨단 장비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통신 장비, 레이더 시스템, 심지어 드론까지 있었어요. 모두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들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전자전에 특별히 강화된 것들입니다. 존슨 대령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일반적인 전자기 공격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됐거든요. 김현수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군 장비들을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인상적인 기술들이네요. 하지만 오늘 흥미로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침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존슨 대령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장비들은 특별히 보강됐어요. 어지간한 전자기 공격으로는 끄떡없을 겁니다. 다른 미군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실험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의 EMP 장치가 준비됐어요. 크기는 여전히 노트북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장치가 정말 미군 첨단 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준비됐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지켜보세요. 그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의 모든 첨단 장비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어요. 레이더 화면이 꺼지고 통신 장비도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드론까지 추락했죠.
존슨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장비가 특별히 보강됐다고 하셨죠? 김현수 박사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존슨 대령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미군 관계자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장비들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다행히 영구적인 손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컸습니다. 미군 최고의 기술도 한국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미국은 아직 이 수준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존슨 대령이 어렵게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았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존슨 대령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이 기술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세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게임 체인저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이 기술의 진짜 개발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현수 박사와의 개인 면담이 성사됐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현수 박사의 연구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큰 책상 하나와 컴퓨터,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전부였어요. 세계를 바꿀 기술이 이런 평범한 곳에서 나왔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앉으세요. 김현수 박사가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매우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0년 전쯤부터였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20년 전이면 한국이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부터 조용히 연구를 시작했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했나요? 제가 궁금해하자 김현수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조용히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됐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자적인 힘이 필요했겠죠. 처음엔 혼자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EMP 기술이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그것도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분야를 연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많았죠. 김현수 박사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인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언제부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나요? 제가 물어보자 김현수 박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쯤부터 조금씩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연구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작은 진전이라도 있으면 기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연구를 안 했나요? 제가 궁금해하자 김현수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했겠지만 우리처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국만의 특별한 접근법이 있었나요? 제가 묻자 김현수 박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에 집중했어요. 작은 장치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건 말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인의 특성이 느껴졌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는 노력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가 이 혁신을 가능하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는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평화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력한 기술일수록 신중하게 다뤄야 해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현수 박사의 겸손한 태도와 평화에 대한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분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사람의 20년 노력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화를 원한다는 것도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제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EMP 기술이 이미 5년 전부터 실전 배치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죠. 3일 후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보고서가 유럽 전체를 긴장시켰던 것 같아요. 각국 대표들이 브뤼셀로 모여들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상세히 브리핑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요? 독일 대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프랑스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5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 사용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죠.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강의 무기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탈리아 대표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나토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립보다는 협력이 현명할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정말 충격적인 보고였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너무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아직 한국의 EMP 기술에 대한 보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곧 세상에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후속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했어요.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한 동료가 감탄했어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오후에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드디어 세상에 공개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기밀 부분은 빼고요. 한국이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다고만 말했어요. 가족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한국이 조용히 준비한 이 기술이 모든 걸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유엔을 통해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제안했다는 뉴스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은 이 강력한 기술을 위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한국의 발표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EMP 기술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평화 유지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유엔 평화유지군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요. 한국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EMP 기술을 이용해 전쟁 지역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평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총이나 폭탄 없이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의 제안에 찬성했어요. 특히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환영이 뜨거웠습니다. 며칠 후 나토에서도 한국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이 있었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평화 유지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김현수 박사도 유엔에서 기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작은 나라의 작은 기여라고 말하면서도 세계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네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평화유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분쟁 지역에서 한국의 EMP 기술이 사용됐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무력 충돌이 멈췄거든요. 국제뉴스에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로 평화 달성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세계의 리더로 올라섰다는 것을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기술력과 평화 의지로 말입니다. 펜타곤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기존의 강대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평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김현수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세계가 달라졌어요. 제가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한국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힘을 가지고도 겸손하고 강하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EMP 기술은 세계 평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 대신 평화를, 대립 대신 협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